킴스 푸드 사이언스 킴쌤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6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두 번째 과목이죠. 식품 화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프로비타민 A 중에 비타민 A 효과가 가장 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프로비타민 A 잘 알고 있죠? 알파, 베타, 감마, 카로틴이 있고요. 또 여기 나와 있듯이 크립토잔틴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프로비타민 A, 비타민 A로 변환되는 프로비타민 A로 알려져 있어요. 이 중에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베타 카로틴의 경우에 1대1로 레티놀로 변환이 됩니다. 자, 이게 다 레티놀로 변환이 되는데 얘는 1대1로 변환이 돼요. 반면에 1번에 나와 있는 알파 카로틴이나 카로틴인데 오타가 있었던 것 같고 감마 카로틴, 크립토잔틴은 1대 2분의 1로 변환이 됩니다. 즉 하나가 변환될 때 레티놀이 2분의 1이 생겨요. 그럼 비타민 A 효과가 가장 큰 건 뭐겠어요? 베타카로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영양소 얘기할 때 베타카로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베타카로틴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철은 어디 들어있죠?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에 들어있죠. 이러한 형태를 어떤 형이라고 불러요? 햄형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미오글로빈이나 헤모글로빈 형태로도 있고요. 아니면 햄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햄형과 비햄형으로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햄형의 흡수율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맞고요. 비타민 C는 이러한 철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콩에 많이 들어있는 파이틱 액시드, 피틴산의 경우에는 어때요? 철분의 흡수를 억제시킵니다. 철분뿐만 아니고 콩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고 하는 건 무기질의 흡수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따라서 콩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무기질의 흡수가 억제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달걀에는 황이 있고 또 달걀 노른자가 뭐가 있어요? 철분 성분이 있죠. 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달걀을 삶게 되면 달걀의 노른자와 흰자 사이에 약간 검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달걀에 있는 황이 철분과 결합해서 검은색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인지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인지질이 있는데 1번에 나와 있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건 어디 들어있죠? 계란 노른자, 난황에 들어있는 인지질이죠. 2번에 나와 있는 세팔린이라고 하는 건 뇌나 혈장에 들어있는 인지질이에요. 3번에는 어떤 게 나와 있어요? 세레브로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 있는데 이 물질은 신경이나 뇌에 들어있는 당지질입니다. 글라이코리피드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카르디올리핀이라고 하는 물질은 소의 심근에 들어있는 인지질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단백질의 변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단백질의 변성은 뭔가요? 단백질은 1차 구조부터 4차 구조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3차 구조가 깨지는 걸 우리 변성이라고 부릅니다. 3차 구조가 깨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3차 구조를 이루면서 단백질은 바깥쪽에는 친수성기, 안쪽에는 소수성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구조가 깨지는 걸 의미합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기가 쉽겠죠. 따라서 소화가 잘 될 거고요. 단백질의 친수성은 감소해요. 원래는 바깥쪽에만 친수성이 있는데 소수성기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친수성이 감소하고 용해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3차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만 단백질의 특수한 특성이 유지가 되는데 3차 구조가 깨지게 되면 변성이 되면 특성들이 상실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있던 여러 잔기들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겠죠. 어떤 잔기들이 빠져나오겠어요? OH나 COOH, CO 등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반응성이 감소하는 거 아니죠? 증대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 가공 중에 발생하는 냄새 성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유지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데 이 유지를 열 분해시키게 되면 알코올이나 특히 알데하이드, 케톤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겠죠. 또 마늘이나 양파는 황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휘발 성분이 발생을 하고요. 설탕물의 경우에는 5탄당에서 퍼퓨랄 또는 6탄당에서 HMF라고 하는 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맞는 설명. 가오리나 홍어, 어류네요. 어류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 트리메탈아민, 생성되는 거 맞다라고 고르기 쉬운데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특별하게 가오리나 홍어는 냄새가 많이 나요. 왜 냄새가 많이 나냐?
트리메탈 아니고 암모니아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홍어에서 냄새를 많이 맡게 되는 이유는 트리메탈 아니고요. 암모니아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구조에 대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카린 나트륨의 구조를 물어보고 있어요. 1번에 나와 있는 건 딱 봐도 당의 구조죠. 단당의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에 대한 구조예요? 프럭토즈의 구조입니다. 자, 따라서 1번은 아닌 거 쉽게 구했을 거예요. 나트륨도 없죠. 사카린 나트륨인데 나트륨이 없어요. 따라서 1번은 아니고 2번, 3번, 4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사카린 나트륨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벤젠링을 가지고 있고요. C가 O와 이중결합을 하고 있고 SO2에 N과 NA가 결합된 형태가 사카린 나트륨의 구조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이러한 구조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카린 나트륨의 구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관능검사 중에 특성 차이 검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관능검사 두 가지가 있죠. 특성 차이 검사와 종합적 차이 검사가 있습니다. 각각 보기가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차이 검사는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종합적 차이 검사죠. 1, 2점 검사도 종합적 차이 검사, 3점 검사도 종합적 차이 검사입니다. 2점 비교 검사가 특성 차이 검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관능 검사 중에 특성 차이 검사와 종합적 차이 검사가 어떤 게 있는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당근에서 카르티노이드,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죠. 카르티노이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카르티노이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와 같죠. 카르티노이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빛에 쉽게 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어두운 곳, 암소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게 좋겠죠. 카르티노이드, 우리 당근 씻으면 물에 잘 씻겨 나오나요? 색소가? 아니죠. 카르티노이드는 수용액상에서 수용성 아니고요. 지용성입니다. 자, 따라서 수용액상에서 끓여도 용출되지 않아요. 정답은 2번이고요. 또 카르티노이드는 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질소가스로 산화를 막아줄 수 있고, 이렇게 용출된 카르티노이드는 HPLC나 분광광도계를 활용해서 정량할 수 있습니다. 카르티노이드는 수용성 아니고 지용성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같이 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여러분 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을 기억하면 좋냐면 전다 능력을 구하랬죠. 전다 능력, 힘이죠. 전다 능력, 타우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뮤에 점성의 점도에 곱하기 dr분의 dv라는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곱하기예요. 자, 근데 여기 플러스로 나왔는데 이건 뮤는 1.77cp라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뮤는, 자, 그럼 뮤는 1.cp래요. 1.77cp를 넣어주시면 되고, r은 뭐예요? dr은 여기 반지름 2cm 생각하시면 되고, 2cm고 v 속도죠. 속도는 20cm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cm 없어지고요. 10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17.7 cp에 per sec가 됩니다. 답이 없는데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위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얘는 cp고 얘는 다인입니다. cp를 다인으로 바꿔주기 위해선 어떻게 해주면 돼요? 100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17.7이 어떻게 바뀌어요? 0.177로 바뀝니다. 자, 답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문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아까 봤던 문제랑 같은 문제네요. 삶은 달걀, 난황, 노른자 주위에 청록색으로 또는 검은색으로 변색이 된대요. 그 이유가 뭐죠? 삶은 달걀에 비타민C가 많아서? 아니죠. 탄닌이 있어서? 아닙니다. 달걀 흰자에 있는 황 물질이 노른자의 철과 결합해서 황화철을 생성하기 때문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질소가 산화되기 때문은 아니에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1몰의 NaCl, 0.5몰의 KCl 등을 이용해서 최종 농도로 0.1몰의 NaCl 이런 것들을 만든대요. 자, 이걸 다 더해보시면 부피를 다 더하면 부피가 다 1리터예요. 1리터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NaCl의 몰 농도를 구해봅시다. 1몰을 50ml 넣었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0.05몰이 되겠죠. 이건 75ml 넣었대요. 얘는 0.075몰이 될 거예요. 100ml 넣어줘야 어떻게 되겠어요? 0.1몰의 NaCl이 되겠죠.
125를 넣으면 0.12에 올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풀 수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다 계산해 보면 각각의 양을 넣어줘야 0.1몰, 0.1몰, 0.1몰의 HCl까지 제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1주는 문제는 채소의 이화학적 특성으로 틀린 걸 물어보고 있어요. 파는 뭐 때문에 매운맛이 나죠? 황화 아리 성분 맞죠? 알리신은 마늘 맞고요. 쿠크로비타신 이거는 오이 맞습니다. 자, 호박의 황색 성분이 클로로필이래요. 클로로필은 뭐예요?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엽록소죠. 무슨 색을 나타내요? 녹색을 나타냅니다. 자, 따라서 아니겠죠. 그러면 호박의 황색 성분은 뭐 때문에 생길까요? 클로로필 아니고요. 카르테노이드의 색소 때문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수분 활성도, 수분 활성치 또는 수분 활성도 AW, 워터 액티비티를 저하시켜서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식품 안에 있는 수분 활성도를 낮춰주면 돼요. 왜 그렇게 될까요? 미생물이 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분 활성도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염을 넣어서 낮출 수 있죠. 또는 당을 넣어서 낮춰줄 수도 있고요. 동결 건조를 할 수도 있고 건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 맞는 설명인데 전체적인 설명에서 틀린 게 딱 하나 있어요. 냉장을 한다고 수분 활성도가 낮진 않습니다. 냉장을 다 빼주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훈연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훈 제품은 뭐죠? 연기로 어떤 식품을 익히는 거죠. 연기 성분에 뭐가 들어있죠? 페놀 들어있죠. 또 연기 성분 들어있는 포름알데히드나 크레졸은 지방산화를 막아줍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이때 우리 발색제로 뭐 넣어요? 질산칼륨이나 아지산, 나트륨 같은 거 넣죠. 이렇게 첨가하는 이유는 아질산염을 거쳐서 산화질소가 유리되는 거 방지하는 거 아니고요.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성된 산화질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미오글로빈하고 결합을 해요. 육색소죠. 우리 소세지 같은 데서 색을 나타내는 미오글로빈하고 결합을 해서 뭐를 만들어줘요? 트로소미오 크로모겐 아니고요.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니트로소 미오글로빈 만들어줍니다. 자, 따라서 과정을 살펴보면 질산칼륨 같은 발색제는 산화질소를 생성해서 미오글로빈과 결합을 시키고 니트로존 미오글로빈을 변환시킨다라는 게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3번과 4번이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분자량이 40이래요. 근데 이 30g을 넣어주면 몰수는 몇일까요? 30g을 4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정답은 0.75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구하는 방법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문제는 단순 지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지질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지질이 있고요. 복합 지질이 있고 또 유도 지질이 있습니다. 단순 지질은 뭐였죠? 글리세롤 백본에 페리엑시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는 걸 단순 지질이라고 했습니다. 글리세롤과 페리엑시드로만 이루어진 건 단순 지질이고요. 여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복합 지질, 그리고 여기서부터 유도된 게 유도 지질이었습니다. 포스팔타이드 이건 뭐가 들어가요? 인산기가 들어가죠. 따라서 복합 지질이죠. 글라이코리피드 당 지질, 글라이코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 지질. 설포리피드 설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 지질입니다. 트라이글리세라이드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중성 지질이죠. 글리세롤 백본에 페리엑시드 3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4번 트라이글리세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흑겨자의 매운맛 성분과 관련 깊은 성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캡사이신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죠? 고춧가루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요. 알릴 이소사이아네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흑겨자에 들어있는 매운맛 성분이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흑겨자에 들어있는 휘발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3번에 나와 있는 글루코만난이라고 하는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식이섬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캅타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양파의 매운맛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선식 제품과 같은 분말 제품의 경우 용해도가 낮아서 잘 안 녹아요. 목에 잘 안 녹아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2번에 나와 있는 분무 건조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분말 건조를 시키면 우리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깥쪽으로 소수성기를 많이 뺄 수 있어요. 소수성기를 바깥쪽으로 많이 뺀다는 건 더 잘 용해를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 분무 건조기를 이용하여 엉김 현상을 유도한다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관능 검사에 사용되는 정량적인 평가 방법 중에 특성 강도를 바탕으로 순서대로 배열을 한대요. 뭐를 매기는 거예요? 랭킹을 매기는 거죠. 예를 들어 단맛이 어떤 게 제일 강해요 라는 걸 가지고 A, B, C를 가지고 관능 검사를 진행해서 B가 제일 강하고 A가 그 다음에 강하고 C가 강하네요. 이거는 등급법하고 헷갈릴 수 있겠지만 순위를 매기는 거니까 정답은 3번 순위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유중수적형 워터 인 오일에 대한 식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유화식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워터 인 오일과 오일 인 워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워터 인 오일은 유중, 오일 안에 물이 들어있다 라고 나타내고요. 오일 인 워터는 어떻게 나타내죠? 수중 유적형으로 나타내죠. 자, 마가린과 버터는 대표적인 유중수적형입니다. 기름이 더 많은 거죠. 정답은 1번이고 우유나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뭐가 더 많아요? 워터가 더 많죠. 물이 더 많기 때문에 수중유적형 식품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품들이 유중수적형이고 수중유적형인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 1, 2회 통합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식품화학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들으면서 좀 어려웠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또는 메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